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디슈 김지원입니다.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7월 1일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활기차게 시작해볼게요. 그럼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7월 1일 데일리 아디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기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양호한 경제 지표입니다. 이날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미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 85.9에서 98.1로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에 소비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 지표도 이날 미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6월 공식 제조업 PMI는 50.9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비제조업 PMI도 54.4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4.8% 이상 오르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덕분에 3대 지수들은 수십 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로 2분기를 마무리했는데요. 특히 다우지수는 2분기에 17.8%의 급등을 기록하면서 1987년 1분기 이후에 분기 기준으로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인 각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호재입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7월 말까지 추가 재정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밝혔고요. 파월 의장도 예상보다 빨리 경제가 재개됨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재정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재개와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늘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이슈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애리조나주는 29일부터 술집과 체육관, 영화관과 워터파크 등을 최소 30일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7월 1일부터 모든 술집과 포도주, 맥주 양조장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기로 했고요.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등을 재개하려던 계획을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신규 환자가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뉴저지주도 식당 내 식사를 허용하던 계획을 무기한 늦추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 격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중국이 예상대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서 미중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에서는 홍콩 특별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에서는 전인대 상무위가 법을 통과시킨 후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미국이 허튼 짓을 하고 나서면 중국은 반드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다소 강도 높은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증시를 이끌었는데요. 개장 직후 시총상위 종목들 대부분도 오름세를 보였지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곧이어 혼조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그럼 이어서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비말 마스크 편의점과 마트에도 풀린다는 소식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KF94의 답답함을 느끼면서 덴탈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비말 마스크가 온라인 시장에 500원에 풀리던 첫날 사이트가 다운되는 등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1일부터는 전국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전국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500원에서 900원대에 판매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판매를 개시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국내산 KF-AD 마스크로 3중 구조의 MB 필터를 사용해서 비말 차단은 물론이고요. 기존의 KF 마스크보다 두께가 얇아서 숨쉬기에 편하다고 합니다. 마트나 편의점별로 구매를 제한을 둔 곳도 있고요. 아닌 곳도 있지만요. 편의점에서는 이 점포별 물량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은 7개에서 9세트 수준인데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물량이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처가 확대되고 마스크 구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지만요. 소비자들의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마스크 제조사들이 KF-AD 인증을 받아둔 곳이 많지 않아서 인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마스크는 필수적인 만큼 조금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인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마크로밀 엠브레인입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 기업 소개 먼저 시작할게요.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1998년에 설립된 마케팅 리서치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외주 패널을 활용하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모집한 130만 명 이상의 조사 패널을 활용해서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 등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 응답과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패널들의 응답 결과를 자체 개발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정리와 통계 작성, 그리고 보고서 작성과 조사 결과 납품 등은 모두 회사의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900여 개 이상의 고객사와 함께 연간 기준으로는 4,500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온라인 리서치 시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12.4% 규모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리서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였고요.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기존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던 인원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하면서 회사의 온라인 리서치 매출 비중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프라인 리서치와 달리 온라인 리서치는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교통비 등의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신성장 동력으로 패널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사업 강점인 온라인 리서치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패널들을 활용해서 이들의 스마트폰 앱의 이용 정보라던가 오프라인 방문 정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빅데이터로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는 것이 리스크가 될 수는 있지만요. 수익성이 높은 온라인 조사 비율을 더 높여서 이익률을 높여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다양한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상장 전부터 국내 최초 리서치 기업 상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도 경쟁률은 무려 1,056.8대 1을 기록하면서 공모가 역시 밴드 최상단인 6,8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도 장이 시작되자마자 공모가의 2배를 웃도는 13,600원의 시가를 형성했습니다. 이후에 빠르게 상승하면서 17,650원까지 도달을 하고 상한가에 직행을 했는데요. 이후에 다시 상승폭을 살짝 반납하면서 25%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첫날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입니다. 중국에서 또다시 세계적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국 대학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소속된 과학자들이 돼지에 의해서 옮겨지거나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는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인간 점염 정도가 높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요. 연구팀은 혈청학적 조사 결과 돼지 농장 근로자 338명 중 35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지난 2009년 멕시코에서 처음 발병한 신종 인플루엔자와 유사하게 인간 수용체와 결합하고 인체의 기도 상피세포에서 증식하는 것을 특성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조류와 인간, 돼지 독감 바이러스 유전자를 지닌 북미 독감 등 3가지 바이러스의 결합물과 같다고 하면서 추후 대규모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국내에서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를 막는 방역에도 힘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폐쇄회로 CCTV와 무인 센서 카메라 약 390대를 설치해서 울타리 감시와 멧돼지 이동 경로와 서식 밀도 조사 등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에 돼지열병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오늘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인 오디텍은 상한가까지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오디텍의 자회사 NBM은 이달 돼지열병 백신 개발을 완료하고 조만간 임상시험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진바이오텍도 돼지열병 소독체를 보유한 자회사가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최고 16%까지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체시스나 한일사료, 윙이푸드 모두 돼지열병 테마주로 동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마크로밀 엠브레인과 돼지열병 관련주 소식으로 데일리하드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